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차이나 전기차, 진짜 이거 죽일 놈이죠. 진짜 많이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막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망한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다, 지금, 저점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저점 기회라고 보고,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산업에서 리튬이나 배터리, 특히나 리튬 정제나 이런 거에 독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흑연이나 코발트, 뭐 리튬도 있겠죠. 그런 원자재를 독점을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거의 이제 독점으로 가고 있고, 기술력이 좋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판매량 1위 기업인 비아디도 나오고 있고, 테슬라를 제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1위 업체 CATL이 있는 이런 전기차 부분에서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그 산업이 과연 이게 없어지고 사장되는 산업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가 지금 빠져서 다 망했구나, 중국 2차 전지는 안 되는구나, 뭐 국내 2차 전지도 빠졌잖아요. 지금 뭐 우리 K 증시, K 2차 전지도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망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도 기술력이 좋아서 앞으로 이제 계속 뭐라고 해야죠? 전기차 산업이 계속 간다고 하면은,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면은 둘 다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시장이 망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손절하시고 가셔야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뭐 2차전지, 국내 2차전지도 그렇고, 뭐 차이나 전기차,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 이런 거 하락했을 때 저는 그냥 괜찮다고 보는 게 다 이런 이유입니다. 길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프라도 계속 깔리고 있는데, 이 가격만 하락했다고 이게 망한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은 주식하시면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냥 미국 주식을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엔비디아도 2021년에 고점을 찍고 22년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22년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346달러에서 108달러까지 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차이나 전기차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됐잖아요. 3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이 됐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엔비디아 망했구나, 다 팔아야겠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아니다, 이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보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트코인, 이런 데에 채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결국 쭉 보세요.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100달러에 사서 500달러까지 가는 거예요. 5배 보셨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 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는데 이 바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나 전기차도 똑같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바닥이 3만원, 4만원 가면은 이때가 기회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온다고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빨리 팔고 딴 거 사셔도 돼요. 제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꾸준히 모아가서 이 테마 ETF, 차이나 전기차나 글로벌 리튬, 테슬라, 이런 개별주나 테마 ETF들은 등락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싫다 하시면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있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모아 가셔라. 아니면 좀 더 레버리지를 하고 싶다 하면 TQQQ나 UPRO, SOXL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도 더 잘 갈 거라고 보고요. 아까 엔비디아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도 등락을 거듭하고 결국은 갔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자기들이 수익을 내고 실적을 내고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바심에 이걸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묻지 마시고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가, 성장성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질문을 해보시고 아니다 하면은 바로 팔고 떠나시면
나셔야죠. 팔고 뭐 다른 거 사셔야죠. TQQQ라고 하는 게 아니라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 그냥 여러분들이 잘 평가하시고 공부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은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CATL 보니까 이게 이거 한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자료거든요. 근데 점유율 보시면 점유율이 이제 비중국 중국 시장 빼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 중국 시장 제외하고 해보자. 중국 시장 제외하고 점유율 해보자. 중국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이 힘을 못 발휘하니까 빼고 해보자 했는데 CATL이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점유율이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2배 높고요. LG가 49%가 올랐는데 CATL이 104% 올랐고요. 그 다음에 22년 점유율이 29%였는데 CATL은 21%였습니다. 이렇게 격차를 줄였고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내년 되면은 격차를 더 줄여서 오히려 CATL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비아디 보세요. 비아디의 성장성이 539%입니다. 이 기업 중에서 가장 높죠. 여기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 중에서 비아디가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이 성장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장성이 높고 잘 가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많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이 성장률 49%도 엄청나게 높은 거다. SK온이 좀 낮지만 삼성 SDI도 41%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 이런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좀 경기 침체가 와서 조금 성장성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지만 그때가 기회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할 때 그때가 기회인데 여러분들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파시면은 나중에 이제 싸게 살 기회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몇 개 있는데 쭉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디리스킹 디커플링 하지 않겠다 중국이랑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 텐데 중국은 도대체 언제 붕괴할까 이런 얘기가 많죠. 맨날 중국 붕괴한다, 중국 자동차 줄 파산한다, 줄 도산한다, 중국 부동산이 다 파산해서 경제가 파탄 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기사도 21년 5월 기사예요. 매번 중국 망하는 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거이기 때문에 싫진 않지만 그게 우리의 염원이랑 현실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계속 망한다고 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GDP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총 GDP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빅테크 중국에서 말하는 DJI나 아니면은 로보락이나 이런 그리고 로봇 기술이나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이런 게 계속 우리나라를 계속 따라오죠. 반도체도 따라오고 있고 중국이 계속 망한다고 하는데 그 망한다고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지금 사실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기사는 써지기 때문에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그걸로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중국이 망한다고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도 더 부각되는 거 조그만 사실인데도 더 부각시켜서 MSG를 더 쳐서 더 크게 보인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망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망한다고 20년 전부터 계속 중국 망할 거다. 중국 망할 거다. 중국 망할 거다. 망할 거다 했는데 GDP가 이제는 27년, 28년에는 미국을 역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을 역전한다. 중국이 미국을 GDP로 역전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팩트랑 우리의 그 염원 이거랑은 조금 우리의 희망 이런 거랑 조금 차이를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 전망치도 이거 나왔잖아요. 이거 기사가 조용히 넘어갔는데 유럽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되고 있고 영국도 지금 힘들다고 하고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지금 망한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GDP 성장률이 1%대다
2%대는 절대 거의 안 나온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1점 몇 프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IMF에서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5%에서 5.4%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도 여기에서 나오다시피 4.2에서 4.6으로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또 옆에서는 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 참 이거 보면서 국내 언론이 진짜 조금 너무 편향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원하니까 중국이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기사를 쓰고 그쪽으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 지금 시진핑이랑 바이든이랑 만나서 뭐 APEC 회담에서 만나서 샌프란시스코죠. 거기서 뭐 얘기를 나온다고 했잖아요. 회담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전에 경제부 수장끼리 만나서 지금 자넷 옐렌이랑 허리평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왔죠. 말바꾸기. 미국의 말바꾸기가 나왔죠. 디커플링 추구하지 않기로 약속. 아니 디커플링 한다고 설레발 치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이었고 유럽은 이거 디커플링 하면은 큰일 나겠다 해서 디리스킹 하겠다 또 말장난 했잖아요. 그게 다 말장난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랑 디커플링 하면은 힘들 것 같거든. 내년 또 대선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 것 같고 호주도 지금 일주일, 2주일 전에 호주 총리가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잖아요. 방중을 해서. 그래서 호주도 느껴보니까 디리스킹 한다, 뭐 이렇게 중국을 압박한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결국 중국이랑 교역을 해야겠다. 그게 남는 거고 그게 더 좋다 우리 경제에. 그래서 제 밥그릇 다 찾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득이 중요하지 뭐 정치적인 이념이나 뭐 이런 걸로 뭐 디리스킹 한다 이렇게 블록화 시키는 거는 자유경제 시장 원리에서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요즘은 시장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장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분업화를 해야 돼요.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 맞고 자본은 뭐 미국, 기술은 미국, 그 다음에 뭐 자원이나 이런 거는 호주나 러시아 이런 데가 맡으면서 그렇게 분업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블럭블럭 세우면은 결국 고물가가 가고 인플레이션이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랑 바이든이랑 만나서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미중 관계가 완화가 되겠지만 계속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미중 관계가 완화가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완화가 되냐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뭐 반도체 협회가 계속 중국이랑 교역을 해야 된다. 우리 반도체 죽는다. 반도체 실적 안 좋아진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배터리가 중요하죠. 2차전지 배터리 기업의 허용, 중국 배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이것까지는 제재 안 할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죠? 중국 기업, 중국 자본이 CATL이나 고션 하이테크나 뭐 비아디나 이런 데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배터리 생산하는 거는 규제 안 하겠다. 그런 얘기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에게는 호재겠죠.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했었잖아요. 파월의 뭐 긴축 발언에도 아량곳하지 않고 급등한 게 다 이런 미중 관계 완화 이런 거를 예상하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바이든이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내년 대선 트럼프랑 하는데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경제 발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을 이용해서 많이 발전하려고 하겠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년 대선에 트럼프가 돼버리면은 또 이제 뭐 갑자기 막 전기차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미 빨리 문서화를 시켜서 중국 배터리를 받게 이렇게 문서화 시켜서 이 계약대로 하기로. 그러니까 혹시나 바이든이 내년 대선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염두에 둬서 미리미리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규제 완화랑 배터리 기업 허용 이거를 아마 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성사하려고 하겠다. 둘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뭐 나스닥 100, S&P 500 이런 데가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이 국채를 또 팔아야 돼요. 국채를 팔기 위해서 이런 걸 완화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 그다음에 파리 전쟁에서 뭐 이런 거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외화 지출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서 부채를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부채 한도 협상하고 부채를 늘려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성이 증가했다. 그래서 고유의 신용 강점이 더는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또 하향을 했어요. 하향 전망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미국은 점점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무디스에서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금리가 높고 채권 금리도 높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사줄 여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 나라들이 없다. 러시아도 안 산다고 했고요. 사우디도 안 사고 중국도 안 산다. 뭐 일본만 좀 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셧다운 위기도 계속 지금 오고 있죠. 지금 셧다운을 11월 17일로 밀어놨는데 이거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11월 17일 날. 네,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셧다운도 막으려고 하면은 결국 부채를 늘려야 돼요. 부채를 늘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국의 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구슬려서 협상을 해서 갈지는 미지수긴 한데, 만약에 어느 정도 중국이 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국채를 좀 사준다고 하겠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배터리 이런 것도 좀 미국 입장에서 풀어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전망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거래를 안 해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러시아 승용차 수입이 작년에 3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89만 대 중에서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중국산으로 이렇게 되면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밀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가스랑 원유랑 원자재를 엄청나게 수출을 하는 거죠. 서로 식량도 수출을 하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부족했던 자원이랑 식량을 싸게 러시아한테 수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제조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제조한 이런 전기차나 아니면 여러 장비들을 수출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이제 동아시아나 아니면은 중국으로 계속 자원을 돌리면서 인도, 그다음에 중국, 중국 이런 데로 계속 돌리면서 유럽은 점점 경제가 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글로벌 사우스, 이런 인도, 중국 이런 데는 계속 점점 경제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점점 이제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게 브릭스가 여기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미국이 점점 압박받고 있다. 미국과 서방 이런 경제들이 점점 압박받고 오히려 더 내려오고 있고, 오히려 이런 브릭스 쪽이 경제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다. 이런 흐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사우스 GDP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2010년에 7조 4,400억 달러에서 이제는 2028년에는 18조 6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주축이 되는 데가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서로 뭉치면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거기에 미국이 이제는 이거를 견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미국 국채가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존 버나드야, 너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왜 미국이 안 좋아진다고 하냐. 물론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는 그래도 계속 좋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그 나라의 힘, 패권이라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다극화되면서 점점 더 이제 뭐 여러 나라들끼리 이 힘을 분산해서 가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글로벌 업체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은 이미 중국이랑도 잘 협력하고 있고 이미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잘 나갈 때도 거기에서 뭐 애플 아이폰을 팔아먹고 테슬라 뭐 모델 Y나 모델 3 뭐 이런 거를 다 팔면서 더 성장할 겁니다.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만약에 미국이 힘들어진다고 하면은 채권, 국채 이쪽이 아마도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고 네, 요즘 흐름 보니까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아마 전기차 부분이 뜨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리튬 아메리카스나 리튬 정제 채굴 업체들 리튬 아메리카스, 엘버말 이것도 리튬 정제 업체죠. 엘버말 코퍼레이션 테슬라 이거는 뭐 잘 아시죠? 테슬라 이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튬이나 차이나 전기차나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는 지금 앞으로 이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매니아 어떻게 전기차에 돈을 많이 쓰고 사줄 매니아들은 많이 산 것 같다. 이제는 대중화로 가겠다. 대중화로 가면서 싼 모델 3,500만원짜리 모델 2 뭐 반값 테슬라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가형으로 간다. 그런데 이 저가형으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 차이나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 LFP 특히나 LFP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가형으로 잘 만드는 업체가 어디죠? 비아디죠. 비아디가 테슬라만큼 잘 만들거든요. 반값으로. 그리고 더 싸게는 비아디가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성장하는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 GDP는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한 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돼. 가성비 좋게. 그러려고 지금 테슬라도 여기 중점으로 팔려고 물론 유럽도 팔겠지만 이쪽 시장도 노리기 때문에 반값 테슬라가 나온다고 하는 거고 인도네시아 이런 데에도 테슬라가 막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글로벌 사우스 이쪽 아래 남반구 국가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테슬라도 애플도 그렇고 다 글로벌 사우스 이쪽으로 브릭스 이쪽으로 눈을 점점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은 잘 나갈 거라니까요. 왜냐하면은 국적을 넘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얽매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뭐 이런 테슬라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잘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가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뭐 중국 2차 전지가 더 가지 않을까. 중국 배터리, 차이나 배터리가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을까. 테슬라가 저가형으로 이끌면은 비아디도 같이 가고 있고 비아디는 이미 가고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아우디는 잘 모르겠네요. 폭스바겐이나 포드, 뭐 제너럴 모터스 이런 데가 다 같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사우스가 뜨고 있는데 유럽이랑 미국은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드랑 합작을 지금 철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공장 있잖아요. 미국 포드의 튀르키예 합작 공장 프로젝트를 철회했다. 철회는 예견된 일이다. 그래서 26년까지 5년간 전기 자동차에 500억 달러, 6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포드는 올 들어 시장 성장세가 둔화가 뚜렷해지자 이제 이걸 연기하겠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연기가 되고 결국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생산하는 중국 업체들이 더 시장을 넓혀가고 더 판매량을 늘어나게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UAW라고 하죠. 지금 노조 있잖아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금 뭐 승리를 해서 혼다랑 도요타랑 임금 인상을 뭐 10% 11%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미국도 앞으로 전기차 이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 이렇게 기존 내연차 노조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전기차로. 그러면은 미리 선점하고 지금 국가 단위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고 인프라도 계속 깔리고 있는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을 거 아니에요. 뭐 화재나 인프라 시행착오 이런 걸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이런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업체들이 수출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보다 빠르게 가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에서는 몰라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반도체나 아니면 뭐 AI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1위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이나 유럽의 이런
느린 이런 발전 이런 거 보면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아마도 뭐 테슬라가 같이 가겠지만 중국이 거의 다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